이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습이 아니라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기서는 저희 BI가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 저희가 데이터 적재 여기에 배워봤죠. 그래서 DB에서 파일을 읽어서 DB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서 스트림으로 싸준다든지 카프카나 레스트나 이런 걸로 싸준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개념 정도 좀 리뷰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BI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이 분할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 당연히 합치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합칠 때 여러 가지 기술을 쓰죠. 조인을 한다든지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할 때 보면 데이터는 똑같은데 컬럼명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데이터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미싱 밸류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런 미싱 밸류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당연히 완화를 시켜야겠죠. 이 두 개 분야는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예요.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미싱 밸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정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데이터를 축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이거 했다가 이거 할 수도 있고 근데 개념상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작업에서 하는 일은 뭐냐, 저희가 센서 스트림에서 센서 스트림 같은 경우 데이터가 되게 빨리 들어오잖아요. 초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학습을 돌릴 때는 그런 초당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학습 돌릴 때 분당 데이터 아니면 5분으로 추격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시간 추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피처가 또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피처가 너무 많으면 학습 돌릴 때 오버피킹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CA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 변형을 시작을 합니다. 잘 쓰이는 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캐너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ML을 잘 돌리기 위한, MLD를 잘 돌리기 위한 데이터의 품질을 계속해서 고품질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들면 정확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의 절차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절차, 저희 BI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다를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걸 제공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에서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컴패 앤 리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컬럼 여러 개를 하나 더 합쳐가지고 새로운 컬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 지금 강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데이터 축소하는 작업에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는 어그리게 DF 타임 오퍼레이터. 이거의 역할은 이제 센서가 초당 단위로 막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이 데이터 학습에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분당으로 분 데이터로 평균을 내든 아니면 5분 아니면 1시간 단위로 평균을 내서 쓰게 되죠. 그때 쓰이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컬럼을 선택하고 삭제하고 하는 이런 오퍼레이터. 당연히 데이터 필터링 해야겠죠. 필터링 하는 거. 데이터 내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오퍼레이터고 SQL도 한번 써봐야죠. 이런 오퍼레이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클렌징 부분에서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제공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 오퍼레이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결측치를 평균값이나 뭐 미디언 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결측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측치 채우는 거나 아웃라인 이거 연구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방법이 엄청 많죠. 그 중에 좀 고난이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를 채울 때 기계학습 모델을 돌려가지고 채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인데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부분. 이거 컬럼 데이터 타입. 이거는 이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것들이에요. 데이터 처리가 BI 같은 경우에는 스팟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스팟이 좀 데이터 타입에 약간은 민감합니다.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타임 스탬프예요. 근데 기계가 인식할 때 스트링으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 필터링 하려고 적용을 해봤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입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럼 간 사칙 연산. 컬럼 내의 모든 데이터, B라는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별로 계속 컬럼, 데이터 와이즈별로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쓰이는 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 피벗 다 하실 거죠. 피벗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이런 것도 다 하실 거고, 이외에도 보시면 뭐 익스플로드, 플래튼, 원활 인코딩, 벡터 어셈블, 스트링 인덱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계학습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텐서플로 돌리시려면 많이 쓰이죠. 플래튼 이런 것들, 원활 인코딩 많이 쓰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스파게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화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벡터 어셈블을 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 여기다 이제 리더 붙여요. 파일을 붙이든 아니면 뭐 HBase 리더를 붙여도 되고요. 몽고DB 리더를 붙여도 되고, 스트림 리더를 붙여도 되고, 리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라이터도 붙여주시고,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 전 시간에는 데이터 적재만 외우셨잖아요. 근데 그 웹툴킷 보시면은 그 오퍼레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빼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하고 싶다 하면은 웹툴킷에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끌어 붙이시면 됩니다. 인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콥, 이 스콥은 뭐냐? 전체 모든 컬럼의 미싱 밸류를 처리하겠다. 실렉티드 하면은 여기에 설정한 컬럼 ID만 처리하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메서드는 IM은 미싱 밸류 있으면 삭제하겠다. 스페시픽 밸류는 미싱 밸류를 특정한 값으로 바꾸겠다. 미디어는 그 컬럼의 미디어 값으로 아니면 평균 값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우 같은 경우에는 컬럼 삭제일 때 하나의 로에 보면 컬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로에 그 컬럼 내에 널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행을 제거한다. 그게 하우 n이고요. 행 내 모든 컬럼이 널일 때만 제거하겠다. 이때 하우 o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설정하게 되시면 여기 이게 결측치예요. 결측치인데 여기 0번 컬럼을 미디엄 값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시고 돌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미디엄 값으로 대체된 거 보이시죠? 갖고 가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이거는 뭐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그룹을 묶고자 하는 키 컬럼, 기준이 되는 컬럼, 밸류 컬럼은 진짜 실제로 묶고자 하는 밸류 컬럼. 그룹핑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값들을 다 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룹 내 데이터들의 개수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키 컬럼, 워드를 키 컬럼으로 선택하고 밸류 컬럼을 카운트로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다 묶겠죠. 묶을 때 썸 방식으로 묶게 돼요. 이거 돌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라는 컬럼, i라는 이 문자 이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이거는 쉽죠. 컬럼 선택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것이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이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7번째 컬럼, 이게 제일 마지막에 7번째 컬럼이에요. 이 부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하면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되겠죠. 정렬할 때는 이 오더 바이 요소부터 쓰시면 되시고요. 데이터 통합 부분, 이거는 뭐냐면, 특정 컬럼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컬럼들을 이 구분자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부 컬럼을 만듭니다. 이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컬럼 이름은 이 이름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옵션은, 컨디션은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선택된 이 컬럼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컬럼도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여기 선택된 컬럼은 지우고 다 합쳐진 신규 컬럼만 남겨두겠다. 이 마지막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컬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하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 이것들을 구분자 이걸로 합쳐져서 이 컨케이 컬럼, 여기서 지정해 주신 컬럼 이름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컬럼 선택 삭제, 이거는 너무 쉽죠. 컬럼을 선택할 때 이제 ID 0번 컬럼을 선택하는 거고, 0번 컬럼이랑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랑 에이지 컬럼을 선택할 거고, 이건 패턴 정보. 하나의 컬럼 이름 중에 이런 패턴이 들어가면 이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0번 컬럼 이거 선택하고, 에듀케이션이랑 에이지, 이 에이지랑 이 에듀케이션 컬럼, 그 다음에 MARIP가 포함된 문자의 컬럼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뽑아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컬럼 리무브는 삭제하는 거. 그래서 삭제할 컬럼 아이디 입력하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1번, 2번, 이게 1번, 2번, 3번이니까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주소 시간 축약 부분이에요. 어그리게이트, DF 타임 오퍼레이터 등을 여기다가 이 웹토켓에서 오퍼레이터를 갖다 붙이시고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타임 컬럼 네임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내에 타임 정보가 담겨 있는 컬럼 이름 여기에 집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룹 바이 컬럼 아이디는 같이 그룹핑하고자 하는 컬럼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면 어떻게 그룹핑을 할 것인가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평균 값으로 그룹핑하겠다, 민 값, 맥스 값, 아니면 카운트로 그룹핑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약이라 했잖아요. 몇 분 주기로 축약을 할 것이냐. 1분일 경우에는 1minute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이면 1 hours. 여기서 이제 5분으로 설정을 했죠. 이런 데이터가 가면 이게 타임 컬럼이 되는 거고 그룹 안에 걸려. 근데 여기 입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이 타임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 이 컬럼이랑 이 옆에 컬럼이 이제 축약이 될 거예요. 축약될 때 타입은 평균 값으로 하되 5분 동안 평균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축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때 값이 되죠. 축약된 값. 지금 평균으로 해서 평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필터링. 필터링 같은 경우 이제 필터 오퍼레이터 붙이시고 적용하고자 하는 컬럼 이름 적어주시고 이제 필터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한 이 값과 같은 애만 필터링 하겠다. 뭐 작거나 크거나 이런 정보들 이때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exist like 이걸로 설정하시고 여기서 패턴 집어넣어 주시면 이 패턴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워드 컬럼 이거를 필터링 하는데 like예요. 그래서 PPY가 들어간 데이터를 필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줄여지겠죠? 필터링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QL로 쓰는 방법. 여기에는 이제 컬럼 아이디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키 밸류 값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건 좀 사용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여기 키에다가 SQL 셀렉트를 하든 SQL 페어를 적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주셔야 돼요. SQL 셀렉트를 적고 나서 이 밸류 값에는 셀렉트할 컬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설정 안 하면 모든 것이고, 페어 같은 경우 키에다가 SQL 페어를 적어주고 쿼리 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 셀렉트고 지금 여기 키 밸류에 SQL 회화만 들어가 있잖아요. SQL 셀렉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들어가고 컬럼 0번째 컬럼, 이게 세팔렌스잖아요. 세팔렌스 값이 이 밸류 값보다 큰 거를 SQL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결과가 다 이게 6.1보다 큰 애만 필터링해서 가져오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샘플링이에요. 이걸 랜덤 값 넣어주고 이제 몇 프로 샘플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샘플링 하고 나서 샘플링 한 거를 다시 놓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 된 데이터는 제외할 것인지, 이런 거 여기다 선택해 주시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오퍼레이터 붙이고 이 값을 이렇게 설정하면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50% 데이터만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출력이 됩니다. 옵션에 중복 데이터를 포함 안 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다 다른 값만 지킨 샘플링을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필터링. 이거는 이제 DB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도 HBase 쓸 때 이거 오퍼레이터를 많이 써서, 방법은 여기에다가 시간이 담겨있는 컬럼 이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다 시간 정보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타임 같은 경우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임 포맷 안 적어주시면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는데, 원하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타임 포맷이 이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셔야지 이대로 파싱해서 데이터 정보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컨디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임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이 값과 동일한 것만 다 필터링 하겠다라는 거고요. 비포는 여기에 설정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애프터는 이 값을 기점으로 해서 후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BT는 이 값과 이 두 번째 옵셔널 값을 가져와서 이 사이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들어오고 여기 6월 30일 2시부터 2시 5분 데이터만 가져와라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안 가져올 거예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출력물을 보시면 여기 2시부터 2시 5분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가져오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봇은 뭐 많이 쓰시죠. 컬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을 컬럼, 그 다음에 실제 피보팅 할 컬럼, 그리고 하나의 같은 값을 갖는 것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에버리지로 할 것인지 썸으로 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피보팅하면 이 첫 번째 컬럼을 선택을 했고 이걸 그룹핑해서 같이 피보팅을 하는데, 피보팅할 컬럼의 내용은 두 번째 컬럼이에요. 그래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건 꽤 많이 쓸 거예요. 피보팅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트랜스포즈 뭐 아시죠? 컬럼을 받아들여서 트랜스포즈 하겠다 하실 거니까 넘어가고, 리네임도 마찬가지예요.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이 마셜 스페이스라는 컬럼 이름을 메리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라고 할 때 설정을 하면 이렇게 바꾸어지죠.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입 캐스팅 문제. 아까 이제 데이터 처리가 스파크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입에 약간 민감하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널 값을 누군가 이렇게 널 값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키마 정보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인식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타임스탬프로 들어와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필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고생이 꽤 많이 합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필터링을 못해요. 데이터 파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나서 널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못 하거든요. 원래 이게 스파크에서 좀 데이터 프레임을 읽을 때 스파크 같은 경우 데이터를 싹 읽어와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추론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을 때 리드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옵션에 인퍼red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true로 설정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스키마를 추론을 해요. 근데 샘플링에서 추론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모든 걸 샘플링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링으로 바뀌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임스탬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바꾸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럼이 변경되었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스케일링 대충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2번, 3번 컬럼 0, 1, 2번, 3번 이 두 개의 컬럼을 민값 마이너스 1, 맥시멈 값 1로 해서 스케일링을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컬럼 내의 데이터들을 서로 합치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컬럼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컬럼 아이디로도 입력 가능하고 패턴, each 패턴은 이 특정 패턴이 들어가 있는 컬럼을 다 선택하는 거고요. all 패턴은 여기에 포함된 패턴들을 모두 포함한 컬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 썸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된 컬럼에 뭐 10개가 선택이 된다면 10개 컬럼 내에 모든 데이터들을 컬럼와이즈별로 해서 데이터를 다 합쳐요. 곱하기는 곱하는 거고 나누기 그 다음 특정 값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이제 컬럼 간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는 템퍼러처라는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2로 나눠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그 컬럼에 인도라는 문자열 그 다음에 미터랑 템퍼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컬럼만 골라와서 모든 컬럼의 데이터들 컬럼 와이즈로 다 더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규 컬럼 다 더해서 템퍼리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라. 이거는 내일 스파크 ML 관련돼서 이제 예제를 돌려볼 거예요. 그때 제실자 수를 추정하는 스파크 ML을 돌려볼 텐데 그때 활용할 다 전처리 기법들입니다. 그때 뭐 자세히 더 말씀드리길 할 거예요. 이렇게 컬럼 간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값을 좀 변경하는 거예요. 컬럼을 선택하고 이 기준값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준에 포함된 애들을 이 값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선 패턴, 프라이스라는 거기 때문에 컬럼을 선택을 하면 이 프라이스 1, 2, 3 이 컬럼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틴이죠. 비틴이니까 이 컬럼과 이 컬럼 사이에 있는 데이터 이거 1.99랑 1.29가 1과 2의 사이잖아요. 이 값들을 찾아가지고 다 이걸로 바꿔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내일 제실자 추정할 때 제실자가 뭐 0.2명이든 0.3명이든 있으면 무조건 U잖아요. 없으면 무고 0이면 무고 0보다 크면은 무조건 1이고 그때 쓰이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 이 전까지가 데이터를 뭔가 좀 변형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스파크 ML을 쓴다든지 아니면
딥러닝을 쓴다든지 이럴 때 뭔가 데이터를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쓰이는 거예요. 우선 스트링 인덱서, 이거는 뭐냐, 스파게멜 같은 경우에는 피처 중에 그리고 레이블 중에 문자열이 들어오면 에러를 뱉어요. 모든 전제 조건이 데이터는 무조건 뉴메릭이어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을 붙습니다. 근데 학습을 돌리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자열이잖아요. 센토사 뭐 버지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문자열이라서 이게 ML로 들어가면 에러 나요. 그러면 이 레이블들을 이제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이걸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화 돼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돌릴 때는 이게 레이블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게 레이블이 돼서 ML로 들어갑니다. 이게 스트링 인덱스고, 뭐 원활 인코딩은 당연히 DL 하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죠? 네. 벡터화 시켜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벡터라이즈 컬럼은 뭐냐, 스파게멜 같은 경우 데이터 피처들의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학습을 돌릴 수 있어요. 모든 피처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컬럼들을 피처라는 이름으로 컬럼을 만들어 줘야지 모듈이 돌아갑니다. 그때 쓰이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소스 컬럼 이 모든 것들을 벡터화 하는데, 벡터화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은 인풋 벡터로 해라.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해라. 폴스하면 제거되겠죠. 이런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ML 돌릴 때 이것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가고요. 플래튼은 이제 텐서플로우 쓸 때, 텐서 만들 때 좀 많이 쓰시죠? 그때. 이걸 플래튼을 하면은 이것들을 하고 그 다음 옆에다가 이 아래 거를 붙이고 이거를 또 옆에다 붙이고 해서 하나 행으로 만들죠. 그게 플래튼이잖아요. 그게 이럴 때 쓰는 게 플래튼 오퍼레이터. 스플릿은 뭐냐? 이것들을 다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서로 다른 컬럼으로 바꾸는 게 스플릿 컬럼 오퍼레이터.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우도 좀 쓰실 거예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그냥 행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고 대충 아실 거니까 보시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BI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를 더 제공을 하는데 아마 사용되는 게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이나 ML 돌릴 때 쓰실 오퍼레이터들이고, 위싱밸류 채우는 거나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적재를 하고 나서 이 오퍼레이터들 쓰셔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처리. 웹치 처리 실습으로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웹툴킷 배우는 시간에 K-means 클러스터링 처리하는 거를 예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퍼레이터 중에 K-means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시고 2.5.2번 워크플로우를 런하시고 모니터링 페이지 가셔서 이거 오토 리로드 클릭해 놓으시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끝나면은 피니시드라고 바뀌어요. 이렇게 피니시드라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 결과가 된 거는 워크플로우 히스토리 화면에 가서 결과 보기 텍스트로 볼게요. 텍스트 누르시고 부제 리절트 K-means 하면 끝에 1010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K-means example 2.5.2번을 여시면 저희가 실습 한번 해봤던 그 워크플로우가 등장하고요. input k-means.csv가 지금 파일 리더의 파일 패스에 있는 CSV 파일이죠. 이 CSV 파일은 레이블 정보가 달리지 않은 그냥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가 저희 이 워크플로우 요 엔진을 거치면 K-means 오퍼레이터를 통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분류해서 처리 결과가 저희가 실행하고 나면 워크플로우 히스토리에서 결과 보기 버튼 있죠? 그거 누르시면 1, 0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이 돼가지고 처리가 완료되는 거를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를 지금 실습도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아까 김영민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처리 기법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 2개를 하면서 BI를 이용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배워보시겠습니다.